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구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실적에 호호 웃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화가 인도와 호주에서 호재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에서 보병 전투 장갑차 IFV 레드백의 공동 생산을 추진합니다. 인도 육군이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와 경전차 등을 조달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건데요. 인도 육군은 FICV 프로그램을 통해 구소련 시대에 노후화된 2,500대의 ICV를 교체합니다. 또 여기에 인도 정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바지라 100문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제주문으로 인한 건데요. 이렇게 인도군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배경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무기를 증강 배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인도군은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성능을 확인한 셈이죠. 이렇게 인도군은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전차를 공동 생산까지 바라고 또 한화도 의지를 보이며 응하는 모양이네요. 또 호주에서도 호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원 규모의 호주 자주포 생산까지 시작하는데요. 2021년 호주 육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 랜드 8116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때문에 호주형 자주포인 AS9 30문과 방호력이 강화된 AS10 자동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호주 육군에 인도하며 사업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호주와 인도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번 호재를 통해 국내 실적도 견인하고 또 K방산의 위력을 널리 알리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엔비디아의 급등 물살 같이 올라타셨나요?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 호재 소식인데요.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D램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몸값도 급등 각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8일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피터 리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생성형 AI를 위한 언어 모델 개발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는 엄청난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175% 증가한 것을 설명해주며 컴퓨팅 성능이 D램 반도체 수요를 급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 매수 의견을 추천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그렇다 치고 삼성전자는 왜?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AI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AI가 아주 열풍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최근에 미국 증시는 이게 강세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 떠나서 약간 이게 박스권 내에서 상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방향성을 알기는 조금 어렵다는 뜻이죠. 최근에 이렇지만 사실 지수 자체 지금 보시면은 S&P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벤치마크 지수인 S&P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연말쯤에는 하락하게 될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아니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딱 반으로 갈려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향성을 잡아줄 재료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지금까지 주가가 빠르게 오른 것, 여기에 배경에는 바로 AI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한 거는 이른바 빅테크가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선두주자라면 역시 엔비디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주가 오른 것 좀 보세요. 대단하죠? 올해 초에 한 100달러대였는데 지금은 40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런 대형 주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역시 M7 가운데 대표 주자라고 하면 애플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그 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M7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M7이라는 말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왔던 말이죠. 일단은 이 말은 예전에 쿠로사와 아키라가 만들었던 영화 7인의 사무라이에서 그거를 리메이크한
우리는 황야의 7인이라고 하죠. 그 영화 제목이 매그니피센트 7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리메이크 되기도 했죠. 이병헌 씨도 나오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서 많이 썼던 말인데요. 아무튼 얘들이 주가가 오른 걸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그 이유가 다 다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이던스가 워낙 좋았고요. 테슬라는 가격 정책에 대한 어떤 잡음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M7의 하나의 공통점을 꼽자면은 바로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AI 테마에 같이 묶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드릴 건 하드웨어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AI 반도체 같은 것들을 뜻하죠.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거를 CPU와 GPU가 담당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AI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AI 전용 반도체가 다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SK텔레콤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SK텔레콤도 AI 반도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가트너의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가트너 자료를 보면은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앞으로는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랑 같은 계열사니까 이쪽에 관련이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삼성전자 역시 대응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직접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죠. 왜 그러냐? AI의 기본이 되는 거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야지 AI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대량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저장 장치가 가지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또 이거를 관리해서 AI를 만들려면은 막대한 저장 장치,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역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관심을 기울이라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끌었던 챗 GPT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 AI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외국 기업에 비해서는 지금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빅테크 가운데서는 구글이 워낙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AI의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챗 GPT에서 한 발 뒤지긴 했지만 그래도 강자는 역시 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AI를 통해서 누가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아마존이 구글보다 먼저 앞서서 AI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이건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아주 오래된 기사, 10년 전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유료화 됐네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슈퍼마켓에 어떤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남성이 찾아와서 항의를 냈어요.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은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한테 유아용품 할인 전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내 딸한테 보내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매니저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더 사과를 하려고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죠. 여기서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남성의 딸이 진짜로 임신을 했던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러면은 부모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슈퍼마켓에서 알았냐? 이 슈퍼마켓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큰 여성들한테 이런 전단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는 사실을 AI, 빅데이터는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떤 규제, 그리고 육성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전부터 이렇게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챗 GPT 같은 것만 이용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포장만 해서 내놓는 결과물도 적지 않게 나오잖아요. 어떤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유럽의회 웹사이트입니다. 유럽의회를 왜 왔냐? 유럽이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가결했죠.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은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불법 콘텐츠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럽만 이런 규제를 준비하고 있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프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발의를 했다고 해요. 이게 앞글자를 딴 것들이거든요. 보안, 책임, 토대, 설명, 혁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AI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은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AI 규제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한 강도를 조절을 해서 AI 규제가 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물론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해 내내 이 AI 규제에 대한 어떤 이슈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방향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AI 산업 그리고 주가 역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발의는 돼 있어요. 발의는 돼 있는데 논의가 좀 느린 편입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콧밭에 많이 가 있어서 그렇겠죠. 결론입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 산업의 변화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AI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기술 개발에 따른 변화가 당연히 크겠지만 이걸 위에서 관리하는 각 국가별로의 규제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AI를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같은 관련 인프라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산업의 변화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전액 생산기업 엔캠이 테네시에 약 2천억 원을 쏟아 신공장을 건설합니다. 이로 인해 19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인데요.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엔캠의 투자 결정은 테네시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갖췄으며 자동차 산업의 리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죠. 엔캠은 조지아에 이어 테네시 생산시설 건설에 시동을 걸고 미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 내 전액 수요는 올해 약 13만 톤에서 약 50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엔캠은 현지 공장을 활용해 LG SK의 전액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이 북미 거점을 토대로 2025년 세계 1위 전액 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